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묶을속을 했었죠? 유형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을속하고 약간 비슷하죠? 수레거, 수레차. 또 앞에 동력동에 있었죠. 예, 그런데 한자에서는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예, 그래서 이것은 수레 바퀴 요 모습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퀴가 고대에는 2개였네요. 자, 바퀴가 2개일 때는 수레 거라고 하고, 또 발전을 해가지고 수레 차가 됐죠. 수레 거는 이제 자전거 할 때 수레거, 수레차예요. 자, 수레에 관련된 건 전부 수레거, 수레차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부스 수레에 대해서 했었죠. 근데 이제 생활 도구이다 보니까, 생활 수단이다 보니까 요 수레에 이제 짐을 싣기도 했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짐을. 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집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레를 넣어놓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주차장. 고대에는 이제 수레 넣어놓는 여기 곶집이라고 했어요. 곶집. 그래서 이것이 곶집 고예요. 창고에는 뭐도 넣어놓을 수 있다? 생활 도구인 수레를 넣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창고 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거에서, 기역에서 고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언덕부죠. 언덕부. 언덕부에 수레거, 수레차가 왔네요. 그래서 이것은 군사 진영할 때 여기 진을 쳤다. 진칠 진이라고 그래요. 군사 진영, 진영. 해 뜨는 곳을 했었죠.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동력동이라고 했죠. 동력동. 거기에 이 언덕부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것은 언덕에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거나 이렇게 진열해 놓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풀어놓았다, 베풀진, 예, 진열할 진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거잖아요. 군사 진영할 때는 이것이 군용차로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덕에 차를 이제 쭉 세워가지고 침입을 이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진칠진이라고 그래요. 군사 진영할 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가 먼 길을 달리죠. 먼 길을 이렇게 쭉 달리면서 차가 여기도 가고 있죠. 여기도 가고 있죠. 여기도 가고 있죠. 수레가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먼 길에는 차가 이제 때로는 밀릴 때도 있고, 뒤에서 계속 이어서 온다. 그래서 얘 이름이 이을연이에요. 이어서 온다. 어떤 드라마도 이제 이어서 하는 것을 연속극이라고 해요. 연속, 이을속. 자, 요거는 이제 팔매인데, 파는 집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죠. 자, 파는 집에는 손님이 이어서 와야 돼요? 아니면 손님이 안 와야 돼요? 손님이 계속 이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을속이에요. 자, 이을연의 유의어는 뭐다? 이을속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어떤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걸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을연에서 형성자, 연꽃, 연이 있어요. 연꽃은 나무과일까요? 풀과일까요? 풀과죠? 네. 이렇게 연꽃은 이렇게 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요 밑으로는, 수중으로는 연꽃이 이렇게 전부 뿌리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인생을 비유할 때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손을 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그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함께 한다.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꽃은 수생 식물인데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서로 뿌리를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연화라고 그래요. 연화. 이건 꽃화인데, 예, 또 그 연꽃을 이제 앞에서 배웠겠죠? 연꽃화가 있어요. 연꽃화. 예. 그러면 이 화자보다는 이 화자를 쓰면은 같은 연꽃이 되겠어요. 연꽃의 그런 특징을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가 한자의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연꽃, 연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수레를 이제 타고 갑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데 좋은 차일수록 또 도로가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을수록 이건 하품음이죠. 예, 부드럽게 가요? 덜컹덜컹 가요? 부드럽게 가죠?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다 보니까 하품이 나오면은 바로 졸리다는 증거죠. 예, 부드럽게 갈 정도로 하품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하품 홈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부드러울 연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을 연이 음이 그대로 갔죠? 그래서 두부 중에 부드러운 두부를 뭐라고 그래요? 순두부. 연두부예요. 네. 순두부. 순두부는 예, 아직 두부가 연두부 되기 전을 이제 뭉치지 않았을 때를 이제 순두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연두부, 어린이 이제 이유식이나 이런 나이가 드신 분의 음식으로 아주 좋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부드러울 연, 연하다 그런 말에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수레는 이제 생활 도구이면서 무기로도 쓰였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군용차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군용차. 자, 군용차가 만약에 이제 될 때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군용차로 바뀌는 거예요. 생활 도구에서. 그러면은 무기를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 돼요. 그렇죠. 무기를 실게 되면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무기가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덮을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사, 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사, 군은 이제 군용차를 몰고 이제 가는 거죠. 먼 길을 나서야 돼요. 먼 길. 먼 길에 관련된 거는 시험시험 갈창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 길을 이제 가서 변방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죠. 예, 저기 가까이 마을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는 위험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이제 그 나가게 되면은 정말 목숨을 그 하늘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갈 때 움직여서 가죠? 네.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움직일 운이에요. 군이 뭐로 갔어요? 운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을에서 저쪽 변방으로 갈 때 옮겨가는 거예요. 옮길 운이에요. 그 명리나 이런 이제 단어에서 보면은 대운이 있어요. 대운. 대운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 이런 이제 운에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운수운까지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수레거, 수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군용차를 이제 몰고 가서 군용차를 지휘를 해야 되겠죠.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휘를 할 때는 지휘봉을 이제 손에 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휘두를 휘예요. 네, 강력한 그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케스트라에서도 예, 지휘자를 잘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휘할 휘예요. 자, 지휘할 때 이렇게 손이 막 올라가죠. 이 손을 이제 잘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휘발유가 있어요. 휘발유. 달리면 달릴수록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는 이제 이렇게 많이 날려요. 날려.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것이 휘발유 휘도 되는 거예요. 네. 예, 휘발유는 많이 주유소에서 많이 넣고 있지만 한자로는 지금 알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음이 이제 지휘할 휘가 휘두를 휘, 지휘할 휘도 되고, 만약에 이제 빛날 휘가 있어요. 휘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 휘황찬란하다. 불빛이 휘황찬란하다 할 때 여기 빛광을 넣는 거예요. 이것은 빛날 휘예요. 빛날 휘. 이름에도 쓰겠죠? 네. 네. 아주 빛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리더십도 있고 그런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빛날 휘까지 해봤습니다. 자, 한자는 거의 85% 이상이 형성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자는 음을 하나 결정하면은 이어서 뜻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돼지시가 나왔어요. 돼지시. 돼지시. 돼지시가 이제 부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멧돼지를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둘러매고 오는 거예요. 둘러매고 산채로. 고대에는 이제 수렵 생활할 때는 그 남자들은 요 멧돼지를 잡는 것이 이제 일이었어요. 일. 그러면은 이제 돼지를 이제 늘 이제 돼지를 이제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이제 집에서 돼지를 기르게 된 거예요. 자, 집에서 돼지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돼지를 기르게 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벗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밥을 준다든가 이런 일은 자, 아녀자도 할 수 있어요. 아내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쟁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그 아버님이 위험에 이제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아내가 돼지를 길러가지고 그 생계를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이 이제 집가가 된 거예요. 자, 돼지도 이제 키울 수 있는 집이 뭐라고요? 집가예요. 집가. 물론 이제 한 나라도 이제 국가할 때 그런 큰 집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술가, 한 사람의 전문가 할 때도 전문가가도 되는 거예요. 국가 할 때는 이제 큰 집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자는 음이 하나 결정되면은 뜻만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시집갈 가 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시집은 남자가 가요, 여자가 가요?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집녀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시집갈 가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면은 돼지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하나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합이는 주로 우영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부제시에는 지어미가 이렇게 돼지를 기르러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외인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시집을 간 전문직을 이제 맡아서 이제 시집을 갔죠. 그러면은 출가외인이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출이에요. 가출. 출가는 나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속세를 떠나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출가라고 해요. 청소년들이 말없이 집을 나가면은. 그렇죠. 자,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출가예요. 또 이것도 출가. 그때는 여기 시집갈 가를 쓰는 거예요. 자, 시집을 가서 돼지 기르는 거는 아내가 좀 하겠죠? 그런데 이거 벼농사지고 또 돼지도 전문적으로 기른다면은 이것은 농사지을가예요. 네. 농사를 지으려면은 봄에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씨를 뿌린다, 뿌릴가. 그래서 우리가 심은 다음에
거두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올레를 배웠죠, 올레. 올레 배우고 여기는 창고에다가 이것을 광름이라고 했잖아요. 광에다가 전부 저장을 해 놓는다. 그러면 농사 지은 것을 여기 광에다가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거둘색이에요, 거둘색. 그래서 뿌리고 심고 거두는 일을 가색이라고 그래요, 가색. 전문 용어로 가색격이 있어요, 가색격. 자, 그래서 여기 돼지에 관련된 거를 또 직가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돼지 돈 하면은 이제 고기가 통통하니까 고기에다가 돼지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요? 육달월, 육달월. 예, 그래서 돼지 돈이에요, 돈. 돼지를 이제 키우는 집을 돈사라고 그래요, 돈사. 자, 그러면은 이제 돼지 고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돈육이라고 그래요, 돈육. 돈육. 그리고 돈이라는 이름은 돈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음을 갖고 있죠. 돼지 꿈을 꾸면은 돈 생긴다. 예, 그 음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돼지 하면은 이제 복돼지를 많이 생각해요. 자, 그런데 돼지 돈에서 자, 요것은 또 먼 길 시험시험 갈차기죠. 자, 요게 들어가면은 요것이 달아날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이 이제 두 개예요. 둔도 되는 거예요, 둔. 자, 돈자까지도 해봤는데요. 음이 그대로 갔죠? 아, 여기 풀초가 나오면은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풀은 이제 돼지를 덮잖아요. 풀이 이제 이렇게 돼지를 많이 이렇게 땅을 덮고 있는데 덮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덮을멱이잖아요. 부스 덮을멱. 자, 요거는 한 번 더 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덮은 게 지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겹쳐 덮은 거고 또 덮었어. 그러면 세 번 덮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 돼지가 사람의 이제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의 그 두뇌보다 세 번이나 덮여 있는 거예요.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릴 몽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애기들한테 아유 우리 돼지 새끼, 아유 우리 강아지 새끼 이렇게 귀엽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힘든, 깨이지 않은 그런 아주 어리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리석을 몽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돼지처럼 귀염성은 있지만은 사람은 정말 계속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릴 때 하는 이제 공부 책 중에서 동몽선습이 있어요. 동몽선습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초학으로 동몽선습을 했고요. 이게 어릴몽, 어리석을 몽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게 이제 나놀팔이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지금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멧돼지를 막 쫓아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 거. 그래서 멧돼지를 저쪽으로 몰아서 이제 보냈다. 그래서 그 이루었다. 이룰수예요. 이룰수. 보냈다. 보낼 수.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작물이나 이런 거를 피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멀리 이제 다 쫓아버려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다 끝까지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디어 이루었다. 드디어 수예요. 드디어 확실하게 빨리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멧돼지들이 지금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언덕 쪽으로. 이렇게 언덕 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서 언덕 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쫓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많이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서 갔다. 그래서 무리대예요. 무리지어 갔다. 무리대 또 군대대예요. 군대대.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 간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몰려가니까 이 언덕에 있는 여기 있는 흙덩어리가 갑자기 여기서 힘을 줘서 가니까 흙덩이가 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죠. 흙덩이가 막 뚝 떨어지는 거예요. 흙덩이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떨어질 추예요. 그래서 여기 흙덩이가 여기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뚝 떨어지면은 뭐예요? 추락이에요. 추락. 멧돼지가 막 우르르 몰려가서 그 여파로 이 흙덩이가 뚝 떨어지듯이 차가 굴러 떨어지면은 어떻다? 추락사고죠. 네. 그래서 여기 흙덩이 떨어지듯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멧돼지를 이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쫓아. 멧돼지를 멀리 쫓아야 되죠? 그래서 쫓는다. 이번에는 쫓을 축이에요. 그 각축전을 벌인다고 그래요. 더 빨리 가려고 가듯이 각축전을 벌인다. 예, 선수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죠. 자, 그래서 요 돼지시에 관련된 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돼지시가 이거 통통한 돼지라고 그랬죠. 통통한 돼지. 자, 요번에는 요거는 머리가 있고 요거는 귀가 넓적하고 또 돼지처럼 통통한 동물이 뭐 있을까요? 통통한 귀가 넓고 그렇죠. 네. 자, 여기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끼리. 그래서 이것은 귀가 넓적하고 이건 머리예요. 코끼리 머리. 이게 코끼리 상이에요. 코끼리 상. 특징은 귀가 넓적하다. 그리고 돼지처럼 뚱뚱하다. 그런데 이 코끼리의 이제 그 뼈만 그 본을 뜬 것을 본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살집을 떼어내면은 뼈만 남게 되죠. 그것을 본 떴다. 그래서 한자는 만물을 이제 본을 뜬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자는 모양을 본 떴다고 해갖고 상형자, 상형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끼리로 이제 썼을 때는 코끼리 이빨이 있죠. 그러면 코끼리 이빨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어금니 아예요. 코끼리 어금니가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를 이제 그 모양을 보고 본 뜨듯이 이제 사람이 모양을 본을 떠서 모양상이에요. 얘는 모양상. 그래서 이제 동상이 있죠. 또 불상이 있고 모양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코끼리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것은 이제 도구에 여기 옷감을 잘라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코바늘이 있어요. 코바늘로 옷감을 이렇게 짜잖아요. 짤 때 이게 견고하게 가로 세로 짜지는 거예요. 그 도구예요. 그런데 누가 짠다? 내가 짜요. 내가. 그래서 나여예요. 자, 고대에는 우리가 목도리를 짠다든가 뭐 장갑을 짠다든가 이럴 때는 누군가를 주기 위한 기쁜 마음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줄려도 되는 거예요. 줄려. 이렇게 하면은 예,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준다. 1인칭으로 쓰면은 나예요. 일할 수 있는 나. 도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 그리고 내가 짠 것을 줄 수 있는 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짜서 보면은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지금 뭐가 같이 간 거예요? 코끼리 상이 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를 내가 목도리를 짤 때 폭을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아가 목도리하고 어른 목도리하고 폭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럼 그것을 미리 이것을 계산을 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를 코를 얼만큼 잡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은 미리예예요. 미리예. 예,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끼리는 이렇게 등치가 아주 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화산이 일어나서 지금 해일이 온다든가 어떤 지진이 일어날 때 코끼리가 이 지각 변동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센서를 이제 잘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이제 느낌을 가장 잘 아는 동물이 코끼리예요. 그래서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거는 요 글자를 써요. 그럼 우리가 사람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죠. 예금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미리 예금하는 거, 당연히 사람에는 머리혈이 들어가야 되겠죠. 머리로 계획을 짜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 이런 것은 사람의 머리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동물은 그런 이제 돈의 경제관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의 예측은 동물이 먼저고, 우리가 경제관념은 사람이 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미리 동자예요. 얘는 일기예보할 때 이거고, 예금할 때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통통하고 큰 돼지가 있는가 하면은 애기 돼지가 있어요. 애기 돼지. 돼지 해라고 그래요. 해. 고대의 갑골에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제일 먼저 기록 문화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지 중에 돼지 해가 있어요. 돼지 띠가 있죠. 음력으로.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행으로는 뭐예요? 수죠, 수. 자, 애기 돼지는 기침을 할 때 쾌쾌쾌 이렇게 소리를 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돼지가 쾌쾌 하듯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 그러면 기침해야 하는, 기침은 뭐로 할까요? 입으로 쾌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기침해예요, 기침해. 예, 기침을 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또 말씀으로 요 뼈를 갖추듯이 말로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가출해예요. 갖추다.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이제 그 열매, 씨가 있죠, 씨. 그 사과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맛있게 먹고 씨를 남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씨 뼈만 남은 게 바로 씨거든요. 열매에. 그러면은 이것은 씨, 해가 뭘로 갔어요? 핵으로 간 거예요. 해. 씨 하나만, 작은 씨 하나만 있으면은 그 다음 해에 뿌려가지고 여러 개, 몇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폭탄이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잖아요. 해가 핵으로 간 것까지 해봤고요. 요 기침해는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 입구에서 찾고, 다 가출해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럴 때 가출해는 부스 어디에서 찾는다? 말씀원에서 찾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돼지시와 돼지해를 같이 구분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었나요? 마치겠습니다.